11월 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공공의료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인력 문제로 해결보겠다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역시 인력 양성만으로는 공공의료가 되지 않는다며 기존 의과대학 체계 안에서 필수 의료에 진출하는 인력이 잘 양성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의대 우향옥 학장도 현재 존재하는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그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에 동감하고 의료 인력을 추계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과실을 이유로 법정 구속된 의대 교수가 5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며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또 의료 현장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무차별한 형사처벌은 결국 방어 진료를 확산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석방 탄원 운동을 주도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도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성락 전 가천의대 총장은 대한의학회에 보낸 기고문에서 구속된 교수의 후배들은 앞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낮은 분야로 시선을 돌릴 거라며 사법부가 의료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의료기관을 모집해서 이달 중순부터 사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나 월경통 등으로 첩약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3년에 걸쳐서 연간 5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의정 합의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9월 4일 의협과 당정이 체결한 합의문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과연 정부가 의정 합의를 이행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이번 개편 방안이 경제와 국민의 피로감 해소, 자영업자의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에 무리가 가더라도 웬만하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김 교수는 또 지침이 완화되면 환자 증가는 불가피한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환자가 급증해서 중환자 병상의 가용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만성병 환자 진료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는 더 이상 K방역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손쉽게 환자 정보를 얻게 되고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또 가입자를 골라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보험계약의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의무 부여,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국회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